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타 주식비더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잃었는지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시나요? 주식 이익 계산법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는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게 하나 있는데 좀 재미가 있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이 와이프가 주식으로 번 돈을 얘기하는 거가 좀 이상하다, 계산법이 이상하다,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글이냐면은 항상 와이프가 절대 손해본 게 아니라고 한다는 얘기죠. 와이프가 나 주식 시작해서 총 700 벌었어 라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진짜? 그럼 원금 대비 플러스 700이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니 나 매도해서 번 게 700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야, 물린 게 있다는 말이네, 그럼 700 번 거 아니겠구만. 이러니까 와이프가 아니지, 나 아직 안 팔았으니까는 안 판 거는 손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은 야, 뭔 계산법이 그러냐, 이윤난 거 계산할 때는 투자 원금 대비해서 총 가치가 지금 얼마냐, 이걸로 계산을 해야 되지 라고 하니 와이프가 아직 안 팔아서 손해난 게 아니니까 매도 기준으로 돈 번 걸 말한 거야, 이렇게 매번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어느 게 맞냐, 형들 어느 게 맞아, 이러면서 게시글로 올린 건데, 이게 이제 저희 얘기로 하자면은 평가 손익으로 계산을 하느냐 실현 손익으로 계산을 하느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따지고 들어가면은 단순하게 이익 계산법 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문제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져왔는데 원희님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시나요? 둘 다 본질에서 굉장히 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이상하다. 네, 일단 둘 다 이상하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둘 다 맞는 말이다. 이게 나쁘게 보면 둘 다 이상해 보이고요. 좀 공감하면서 보면은 각각이 주장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는 이해는 되니까,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이다. 근데 제 의견을 정확히 말하면은 두 분 다 100%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제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버디님은? 저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사실 더 궁금했던 거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댓글이 궁금했는데, 본인 있죠, 이 나라고 돼 있는 이분처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총 가치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린 거는 손해고, 내가 팔아갖고 이익 본 거가 있더라도 물려있는 게 있으면은 그게 더 금액이 크다면 나는 이익 본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를 되게 응원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의외로 놀랐던 거는 많은 분들이 이 와이프가 맞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 댓글에서.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보다 더 반반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1차적으로 놀랐던 생각이 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와이프와 나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해 이 셈법에 대해서라고 하게 되면 저는 와이프를 선택할 것 같네요. 자, 이거 듣고서 되게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일단 와이프님의 주식 방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엔 동의를 못하지만, 셈법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와이프님의 셈법이 여기 나님의 셈법보다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장 기계가 따지고 보면 회계장부에서는 감가상가를 정해서 반영을 하지만 실제로 그 공장장이 내가 한 달 동안에 얼마 벌었어 했었을 때 기계의 감가상가를 반영하면서 막 수익이야 손실이야 이렇게 계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나님이 계산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나님의 계산법이 유일하게 반영되는 거는 좀 트레이딩이 완전 배제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일 것 같아요. 머니버디님은 누구 쪽 의견에 더 가깝나요? 아시다시피 저도 와이프님이죠. 근데 저는 제 주식 인생에서 상당 기간을 나님의 계산법으로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갈아탄 거죠. 저는 이제 변절자인데 와이프로 갈아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님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측면들이 있긴 있어요.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와이프 계산법에 대해서 왜 문제 삼는지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저도 그거는 이건 압니다. 이건 나님의 생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공감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설명도 하고 그러면 좀 어떨까 싶은데, 네네. 이제 아까 언니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와이프 분의 계산법이 이상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요, 이런 거죠. 주식을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분산 투자도 하고 이렇게 존버도 하고 물타기도 하고 있겠죠. 했는데 여기서 몇몇 종목들이 잘 올라갔고 팔아갖고 플러스 700이 된 거예요. 판 돈을 700을 벌었어요. 근데 나머지 금액이 마이너스 막 2천만 원이야.
이 상태라면 지금 이제 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700 벌고 마이너스 2000 물려있기 때문에 총 가치는 1300만 원이 까여있는 상태라서 마이너스 1300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거는 맞죠.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나 이제 어니님이 왜 와이프에 대해서 이제 이 계산법이 더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말을 하냐면 700 벌고요. 어니님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이 700으로 또 나중에 700 번 다음에 또 한 좀 있다가 800 벌고 또 좀 있다가 뭐 900 벌고 막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항상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000을 깔고 있어. 공장에서 이제 감가가 된 거죠. 이 계좌에서 2000이 감가가 돼가지고 계속 마이너스 2000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걸 계속 하면서 막 1000 벌고 뭐 3000 벌고 막 이런 식이면 여기 나중에 다 합쳐가지고 이걸로 플러스 막 8000인데 마이너스 2000 깔려 있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000이 더 이상 별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걸 플러스를 내기 위한 과정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감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이게 이제 플러스가 누적이 되느냐 아니면 와이프분 같은 경우에는 700 벌고 마이너스 2000 까인 상태에서 이대로 계속 쭉 흘러가서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하는 방법론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확하게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고요. 뭐 비유로 말했지만 일단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5000에서 마이너스 2000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 생산량이 몇 개 박살난 거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네, 일단 저는 이런 상황을 안 만들고 그냥 쉽게 말하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500에서 뭐 진짜 시장 정말 안 좋아도 마이너스 2000까지는 안 가겠지만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차이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숫자는 더 커진다. 그리고 이 계좌 안에 마이너스 500보다 내가 찍어놓은 이 숫자가 훨씬 더 크다. 적어도 공 하나 이상씩은 커야 되겠죠. 주식을 오래 했다면은. 그러면서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이 상황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계좌는 항상 생산성,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기대성,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전제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근데 가끔 존버 하시는 분들 계좌 보게 되면은 계좌가 잠식되고 있는데 그냥 존버만 시키면서 이거 나는 매도한 것만 수익이야. 이거 5000 계좌에서 마이너스 2000, 시간 지났는데 마이너스 3000, 그리고 시간 지나서 마이너스 4000, 이제 10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잠식되고 있는데도 나는 700만원 실현 매도했으니까 이거 수익이고 마이너스 4000 난 거는 이거는 아직 매도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야. 여기에는 진짜 동의 못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와이프 같은 분이 나님의 동의를 못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왜냐면 어니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투자를 오래 했다면 여기 공 하나 더 붙은 거 하나가 문제입니까? 두 개도 더 붙이고 이렇게 계속 수익을 쌓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오래 안 했잖아요. 네. 이 와이프분도 얼마 안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공 하나 더 붙이고 공 한 두 개 더 붙이는 그 과정에 초입부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 그러니까 어니님 입장에서는 이게 계좌 잠식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나는 계좌 잠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공 하나 더 붙이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저는 그러면은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버디님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람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 계좌에서 얼마나 꾸준하게 수익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볼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빼박입니다. 그죠? 뭐 꾸준히라고 하는 거는 오해는 없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수익이 막 나고 있느냐, 뭐 매달 막 균일한 수익이 나고 있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장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느냐. 네. 뭐 어쩌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하나 잘 팔아갖고 수익 조금 났고 막 그런 걸 가지고 나 수익 냈어 이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거를 꾸준하게 낼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본 거라는 말씀이실 거예요. 700에서 아무것도 없어 실현. 그러다가 한 8개월 지나고 나서 800 됐어. 8개월 기간 동안에 있다가 갑자기 800 됐어. 이러면은 이런 분들은 이봐 성장했잖아. 근데 이 8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2000이 마이너스 2500이 됐다. 저게 계속 커지고 있었어 막. 네. 이런 계좌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저는 논쟁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셈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심지어 와이프님의 셈법에 동의한다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계좌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700에서 800이 가는 과정에서 차라리 705만원이 됐다, 710만원이 됐다, 702만원이 됐다, 740만원이 됐다, 730만원이 됐다, 780이 됐다가 그 다음에 800이 간다. 8개월 동안에 뭐 2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서 800을 올라갔다 이러면 인정.
그런데 그냥 700 벌어놓고서 계속 물려있다가 뭐 하나 잘 터져가지고 800 됐어 이러는 거는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거네요. 네. 능동적이지 않은 거를 약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그쵸. 만약에 그리고 그렇게 매매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난님의 셈법이 맞습니다. 왜냐? 능동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공장이 아니에요.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부동산이에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가율까지 다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좌 안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공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솔직히 5천에 마이너스 2천은 좀 심하고요. 이 정도는 아니고 적정 수준의 마이너스는 조금 균일하게 깔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은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5천 계좌에서 한 마이너스 1천 계좌는 마이너스 1천 정도를 항시 깔아놓고 있다. 이 계좌가 나쁜 계좌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때부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천 깔아놓고 있지만 항상 뭐 100만원, 200만원씩 계속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바깥에 수익을 그냥 밖으로 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 달에 100만원 빼고 다음 달에 200만원 빼고 그 다음 달에 200만원 빼고 그 다음 달에 뭐 400만원 빼고 그 다음 달에 50만원 빼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투자를 했더니 여기에 깔린 게 이미 한 3천 정도 깔려 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이너스 1천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계좌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트레이딩 계좌로서 나쁜 계좌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이너스 1,000만 원 이제 수치적으로 따지면은 평가 손실률 마이너스 20%의 감가를 맞은 상태로 공장을 계속 굴리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계속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업이익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3천이지만 이게 나중엔 3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계좌니까 당연히 인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마이너스 1천을 갖고 있는 종목이 이 정도 계좌를 만들게 되면은 이 계좌가 바뀝니다. A랑 B라는 종목이 합쳐져서 마이너스 1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네 어느 순간 없어지고 대신에 C랑 D가 이 자리 차지하고 있고, 얘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이 마이너스를 깔고 있는 이 종목들이 순환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이것도 근데요 있잖아요, 초보자들이 볼 때는,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걸 단면을 딱 봐서 물려있는 걸 보면 야 너는 맨날 뭐가 이렇게 물려있냐, 옛날에는 뭐 A, B 물려있더니 이제는 CD고 그 다음에 또 EF고 왜 이렇게 물려있냐, 이렇게 또 가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너 주식 잘하는 거 맞아 이런 얘기를 또 들을 법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굴려 나가는 거를 생각하면 이게 오히려 정상이고, 왜냐면 종목을 순환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익을 만들어내면서 순환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손절하면서 계속 깎여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해서 나 돈 벌고 있는데 뭔 헛소리야 이렇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 같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 뭐 이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보면서 어찌됐든 저는 포지션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이끌어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조금 계좌 구성함에 있어서 이 계좌를 구성할 때 이 마이너스 1천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에는 인정조차 못하는 그룹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5천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5천을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다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5천을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바로바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런 존재를 의식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마이너스를 깔고 가면서 그 이후에 마이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만들 줄 아는 것, 이것도 투자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굳이 따지게 되면은 와이프님의 셈법처럼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레이딩적인 접근인 것도 맞고요. 단순 장기 투자의 접근법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이너스 1천 자체도 인정을 못하지만 여기서 이제 A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1천의 일부분을 기여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얘가 해결되려고 하는데 이때 기가 막히게 2라는 종목이 또 여기 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버디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상황이죠. 이거 납득 못하는데 납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좌가 건강해요. 이 얘기를 진짜 이해 못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건 거죠. 새로운 이익 때문에 짜증나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상황이 있었던 A가 수익 나서 끝났다라는 이 결과적인 행동을 자신이 해냈다라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거를 할 줄 아는 게 투자에서 진짜 중요해요. 마이너스였던 거를 플러스로 결국에는 만들어내서 잘 팔았다.
옥수수 심어서 처음에 심을 때는 돈 냈지만 나중에 옥수수 잘 열어서 그거 팔았더니 돈 벌었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로 만든 개념에 되게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다 팔면 그 다음에 팔 거 없으니까 그 다음 옥수수 씨앗을 샀다. 그래서 심었다.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본인들의 경험에 의한 불안일 거예요. 아마 이제 A 하나 물렸다가 B 물리고 C 물리고 이런 식으로 물린 종목이 많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종목을 그냥 무한히 늘려가면서 주식을 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종목 추천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리딩방 무료 문자 막 이러면서 종목을 막 추천을 받으면서 추천받는 종목들 이렇게 조금 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백화점 매매식으로 계좌 종목 수가 막 늘어나면서 계좌 안에서 물린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나고 금액도 커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초보자분들이 그런 경험을 다 한 번씩은 하기 때문에 이거 봐라, 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종목이 저렇게 늘어나면서 물리네 라고 이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데, 애초에 저희가 말했던 그 주식을 하는 그 반복론적인 측면에서 완전 다르고 능력적인 면에서 다르다면, 그렇다면 그게 똑같은 현상이 아니다. 수익으로 마무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음 수익을 위해서 이게 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본인 경험으로 잣대를 내려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문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계좌에서 종목을 순환시켜서 순환시킨과 동시에 수익성을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말은 어려우니까 됐고, 고수의 계좌도 물린 거 있잖아. 자, 내 계좌도 물린 거 있어. 근데 나 플러스 700은 찍었어. 그러니까 나 수익 중이야. 이렇게 접근한다는 게 조금 가슴은 아프고, 이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셈법보다, 셈법은 어차피 자신의 계좌를 스코어하고 채점하고 성적표를 매기는 것 뿐이고, 진짜 투자자로서의 본질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달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순환시켜서 이런 수익을 낼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와이프의 셈법이 맞아, 나님의 셈법이 맞아, 이거 의미도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 셈법이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만든 수익이 더 많고 계좌에서 마이너스를 깔고 있지만 그 마이너스조차도 내 수익 중에 일부일 뿐이지 결국엔 내 수익이 훨씬 더 큰 상태지. 나님의 셈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제대로 한 사람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합산 수익 스코어를 정해도 투자를 통한 수익이 더 큽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와이프님과 나님의 생각에 저는 반반 동의한다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듣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럼 나처럼 계산해도 되네.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님의 계산법이 결국에는 어머님이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너무 나님처럼 계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좌를 딱 늘려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울걸요. 아마 이렇게 되면 딱 예를 들어 내가 5천으로 시작을 했어. 그래서 평가 금액 얼마야로 딱 하게 되면은 이거 늘리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벌어둔 거를 마이너스 시키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주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5천이더라도요, 나중에 이거를 5억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서 또 단가 고려해가지고 또 실현손익을 쌓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5억으로 해서 단가 계산하면은 그동안에 벌은 거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증액할 때 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 나님의 생각 자체가. 저는 이거를 실제로 클럽이나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평가 수익으로 계산하는 게 나님의 계산법이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실현으로 계산해라 이건 거고, 이 이유는 버디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일단은 대부분의 초보자분들, 경험치가 적은 분들은 지금 시드가 전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있지만 시드를 늘리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은 돈은 현재 풍족하지 않지만 앞으로 늘려갈 계획에서 재테크나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모두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투자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안 좋은 계산법이 나님의 계산법이 맞고, 그래서 실현이 더 유리하다. 여기에 너무 동의하고요. 맞아요. 성장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수익인데 이게 주객이 바뀌어요. 수익을 보려고 행위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시키려고 행동합니다. 이 계좌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투자는 마이너스를 항상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적게 만드는 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수익성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움츠려드는 거예요. 완전한 쫄보가 되는 거죠. 이거 멘탈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막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갖고 1년에 그런 전쟁 같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할 때 멘탈 나갔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수익률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그 마이너스 손실률과 손실 금액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멘탈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플러스를 만들어낼까, 내가 감가를 받아들이면서 공장을 돌려서 어떻게 플러스를 만들어낼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감가를 받아들이면서 마이너스인 종목을 플러스로 만든다. 이거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거 할 줄 아는 주식 투자자 많지 않죠. 이게 진짜 정말 큰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안타깝죠. 저거는 그냥 물타기 초반에 몇 번 하다가 마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닌데. 네. 물타기 좀 하다가 가다 보면은 이제 나님과 와이프님과의 대화가 나오겠죠. 만약에 와이프님이 물타기 엄청 해가지고 마이너스 평가율이 높아졌는데도 저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이걸 보고 있는 나님은 이제 속이 뒤집어지시겠죠. 약간 그런 류의 대화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결국엔 본질은 주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열어두고서 생각하면은 둘 다 반반씩 맞다. 딱 누가 더 맞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언니님 말씀하셨던 이 멘탈이 깨지는 방식대로 뭔가 자기에게 잘못된 제약을 걸어둔 그런 약간 손발 묶어두고서 주식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어쩌면 나님의 계산법인 거고, 이 와이프님의 계산법은 지금 본인이 계좌 잠식으로 걸어가고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인드로 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될 만한 주식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더 의미가 있는 거지, 이 계산법 자체가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둘 다 맞다고도 할 수 있고 둘 다 틀리다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데의 문제에 가깝다. 초보자일수록 좀 실현 수익을 관리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이게 더 중요하다. 하지만 실현 수익을 관리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계좌를 내팽개치면 안 된다. 계좌도 일정 비율 안에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시장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하지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운영이 되는 거고, 그 운영 상황 속에서 플러스를 계속해서 생산성을 창출해 줘야 된다. 이거를 생산을 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아 올리고 높여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장의 규모를 더 키워가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거다. 이 키워나가는 거 역시도 자신이 이제 뽑아낸 수익 대비 얼마나 공장을 확장할 건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계산적으로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서의 셈법이란 거는 뭐 하나만 단순하게 딱 얘기하면 된다가 아니라 저만의 단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균형 문제에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시죠? 그 균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듣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뭐랄까 화남, 그런 저런 말 들으면 이제 화나거든요. 뭔 균형이야, 돈 버는 거가 중요하고 막 나 지금 물려갖고 죽겠는데 균형 소리 같은 이런 소리 하고 있어, 막 그렇게 되는데 수명 연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네, 저는 근데 되게 공감해요. 이게 저만 공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있고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균형이라는 말이 진짜 가벼운 말이 아니거든요. 저 쉽게 함부로 입에 올릴 만한 말이 아니고 진짜 무게감 있는 그런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를 알아요. 근데 듣는 분들이 그거를 그냥 욕지거리로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하는 생각들이고 과거에 여러분들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바뀌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좀 제가 걸었던 길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이런 조금은 어찌 보면 무겁거나 재미없을 수 있는 이 얘기가 대화 형태로라도 그 느낌, 뉘앙스가 전달된다면은 저희는 그걸로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답 없는 얘기를 답이 있는 것처럼 막 가르치려고 할 때 이게 괴로워요, 진짜로. 이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문제로 빠지는 건데, 그것들을 되게 많이 간과하고 수학적으로 방정식으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딱 명확하게 이분화시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도 이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또 댓글을 남기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저희는 그럴 생각으로 영상을 만든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로 막 노가리 까다가 영상 하나 올리고 그런 게 또 절대 아니에요. 이 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냐라고 먼저 그 볼멘소리 하기보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거나 좀 비슷한 저희 주제의 다른 영상들을 또 보시면서 생각의 결을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조금 문과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똑같이 영상 콘텐츠를 보여드려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느낌을 이렇게 흡수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근데 정말 이과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거의 어니스트님.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과계의 대표 주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신 있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지 저는 그래서 공감 가요. 진짜 이거 딱 보게 되면은 뭔 개소리야, 이 소리부터 나올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원하는 방정식을 본인 빼고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라는 본인이 주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고 저한테 오게 되면은 저는 이 세 개는 연결시켜 드릴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리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이과적인 나라는 사람을 빼고서 저한테 이거 절대적 다수가 모두가 충족하는 이 방정식을 완성시켜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전 못해요. 신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이과적인 사람들은 이게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채우려면 어쩔 수 없죠. 나라는 옵션을 엿다 넣어서 이 상황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데가 정리가 돼야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성장도 될 거예요. 이거 안 되게 되면은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문과적인 생각으로 막 생각 전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와서 부딪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솔직한 의견입니다. 이쪽 공감 못 하시죠? 그렇죠. 저는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과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의 베이스가 문과 타입이기 때문에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누는 것도 되게 초딩스럽긴 한데, 어쨌든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저랑 어니스트님만 하더라도. 네. 뭐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궁금증을 갖고 뭐 여러 면에서 진짜 저희가 차이가 많아요. 근데 웃긴 거는 저는 이공계 전공자이고 어니스트님은 문과 전공.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네. 실제 첫 전공과 뭐 이런 생각의 사고는 또 많이 다른 것도 또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고. 근데 결론은 문과다 이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느 과이든 간에 다 된다. 투자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죠. 포디님이 투자 잘하고 제가 투자 잘하는 것처럼 어느 과든 다 할 수 있다. 단 방법적인 더 효율적인 방법의 차이는 존재한다. 근데 이과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분명한 거는 이 조건부를 채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다른 걸로 안 채워진다. 나라는 게 가장 큰 변수고, 이 변수를 충족시키면서 경험치 옵션을 넣어야지만 이게 채워지니까 이건 무조건 같이 해봐야 된다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영상 유튜브 말고요, 네이버 카페인 주식비덕 공유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입도 따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어떤 여타의 리딩방이라던가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라던가, 자 여러분 뭐 수백만원 수천만원 돈 벌어드릴 테니까 오세요, 저희가 사라는 주식만 사고 손절할 때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클럽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뭐 단순하게 온라인 강의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실전 투자를 저희랑 같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리딩방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실제 운영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가치적인 부분들, 그런 거는 정말 너무 다릅니다. 단순하게 돈 벌어다 준다라는 그런 현혹되는 그런 광고로 가입시켜놓고 무책임하게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중수 이상 고수로 만들어드리고 경험 올바로 쌓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고요. 어니스트님 특히 많이 고생해주고 계시거든요. 여기 회원분들 적지도 않은데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가시면서 다 코칭해 주시고 제대로 매매하려고 거기 온갖 신경 다 쓰시고, 보통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는 믿고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제가 후회 없을 거라고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제대로 해볼 생각만 있다면, 그 뭐 직장이든 주식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셔서 본인만 마음 있으면은 어니스티님 그 마음에 동해서 다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요, 여기 주식비더 공익 카페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메뉴에 나와요. 검색 결과 눌러서 이 카페 들어오시고 이 배너 누르거나 아니면 전책을 보기에서 필독 공지 누르거나 아니면 왼쪽 게시판에서 가입 신청 여기 요거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가입 안내가 나오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영상으로도 두 편이 링크가 되어 있는데 설명도 따로 해놨으니까 보시고, 요 아래에 보시면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폼 작성하시면 저희 쪽에서 간단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거 안내도 드리면서 가입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제 선배분들하고 같이 해보세요. 뭐 혼자서 잘할 수 있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어려우면은 오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고, 저희 유튜브도 이제 월화수목금 장이 열리는 날마다 한 편씩 올려드리고 있고, 그동안에도 몇 편을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면서 주식하시는데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